안녕하세요. 마음을 짓는 상담사 김은입니다. 요즘 아이들하고 잘 대화하고 계세요? 저도 한 아이의 부모로서 참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생각했는데요. 부모는 아이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아이는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부모는 아이한테 관심을 표현하는 건데 아이는 간섭 좀 그만해라, 참견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부모는 도움을 주고 싶어서 조언을 하는 건데 아이의 반응을 보면 필요 없다 라는 표정이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모의 말이 잔소리가 아닌 애정이 듬뿍 담긴 진짜 관심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4가지 기준을 기억하셔야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누가 원하는 관심이냐. 둘째, 언제를 기준으로 말하느냐. 셋째, 어디를 기준으로 표현하느냐. 넷째, 관심의 범위가 적당하냐를 살펴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누가 원하는 관심이냐입니다. 예를 들어, 숙제했어? 게임 몇 시간 했어? TV 빨리 안 꺼? 등의 질문은 아이가 원하는 관심이 아니죠. 단지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확인하거나 중재하기 위한 관심이죠. 스스로 원치 않고 예측하지 못한 관심은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간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생이라면 베이블레이드에서 공격력이 제일 좋은 팽이가 뭐였더라? 게임을 좋아하는 초등학생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 게임을 잘하게 돼?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춘기 아이라면 BTS 한국 공연은 언제야? 등의 질문이 아이들이 원하는 관심이죠. 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내용의 대화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은 관심이 없고 부모는 부모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내용이라면 대화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로서 아이의 숙제를 확인하고 도움을 주고 싶다면 아이가 예측할 수 있도록 원하는 시간을 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숙제 다 했어? 숙제한 거 갖고 와봐 라고 말하는 것보다 엄마가 언제 숙제 검사를 하면 될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 경우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숙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느끼면서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게 되죠. 누가 원하는 관심이냐는 아이의 자율성이 허락된 관심이냐와도 관련이 있죠. 아이에게 자율성이 허락되지 않은 관심과 대화는 단지 강요와 강압일 뿐이거든요. 만약 아이에게 자율성이 허락된 대화라면 게임 몇 시간 했어? 라는 질문보다는 하루에 초등학생은 게임을 어느 정도 해야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니 오늘은 적당히 한 것 같니? TV를 언제 끌 예정이야? 라고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이 경우 아이는 부모의 관심과 중재는 받으면서 자신의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귀를 닫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언제를 기준으로 말하느냐는 과거 중심이냐 미래 중심이냐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가 놀잇감을 정리하지 않아 방이 지저분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과거를 기준으로 대화를 시도할 경우 너 벌써 몇 번째야? 엄마랑 놀이한 것은 바로바로 정리하기로 했어 안 했어? 라고 말하게 되죠. 하지만 미래를 기준으로 대화를 시도할 경우 우리는 지금부터 방을 정리할 거야. 엄마는 어떤 걸 정리할까? 너는 어떤 걸 정리할래? 라고 말하게 돼요.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는 아이에게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어 대화를 시도할 경우 아이는 부모의 말이 듣기 싫은 잔소리, 비난하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어디를 기준으로 표현하느냐는 아이가 받을 손해와 벌을 기준으로 말하느냐, 혜택과 보상을 기준으로 말하느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입에 물고 있는 아이에게 빨리 안 삼키면 이빨 다 썩어서 병원 가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손해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죠. 또 빨리 안 먹으면 엄마 놀이터 안 갈 거야. 밥 잘 안 먹어서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방식이죠. 이 경우 아이가 받을 피해와 부작용을 언급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뜻하지 않은 협박의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게 되죠. 문제는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의 경우 자율적인 선택이 아닌 협박으로 인한 타율적인 강압으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아이로 자라기보다 의존적인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따라서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중재는 아이가 받을 피해와 손해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보다 혜택과 보상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예를 들어 밥 빨리 먹고 엄마랑 놀이터 나가서 놀자. 산타 할아버지 우리 준호 좀 보세요. 밥 엄청 잘 먹어요. 이번에도 꼭 선물 갖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 관심의 범위가 적합하냐는 관심이 상대의 심리적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았느냐와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 의도의 관심과 친절이라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우리 집의 현관문을 허락 없이 아무 때나 열고 들어올 경우 며느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관심과 대화라 하더라도 무례한 관심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이의 허락 없이 성적표를 몰래 보고 성적에 대해 야단을 친다거나 가방 검사를 갑자기 하는 등이 바로 이런 경우이죠. 반대로 부모들 중에 아이의 성적을 묻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이것은 아이의 성적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이의 마음을 배려한 것이죠. 따라서 만약 우연히 아이의 성적을 보게 되었다 하더라도 떨어진 성적 때문에 아이가 속상해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요즘 걱정되는 것이 있니? 성적이 오르지 않아 걱정이야? 라고 물었을 때 아이는 심리적인 안전지대를 침범당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관심이 진짜 걱정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의 관심과 대화가 잔소리가 되지 않기 위한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4가지 기준을 꼼꼼히 살펴서 부모의 말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